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9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광명사거리역 에스컬레이터 개통.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13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광명사거리역 9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를 개통했다. 광명사거리역은 10개 출입구가 있으나 승강 편의시설이 엘리베이터 1개소만 설치돼 있어 타 지하철역에 비해 교통약자 등 지하철 이용 승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광명시는 7호선 관리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를 요청했으나 차량 통행과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광명시는 구국민은행 부지를 매입하여 부지를 제공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등 5년간 노력을 기울인 끝에 서울교통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광명시는 2019년 9월 16일에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시작해 2021년 7월 31일 마무리했으며 에스컬레이터 안전검사와 시운전을 거친 후 8월 13일 개통했다. 이날 개통일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이모경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에스컬레이터 개통을 축하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별도 기념식은 개최하지 않았다. 이번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광명동 지역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3만여 명의 교통약자를 비롯해 시민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강 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 설치 구국민은행 자녀부지에는 이모경 국회의원, 광명, 갑이 확보한 지역 현안수요 특별교부세 국비 3억 원으로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 현재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사거리역의 일일 평균 이용객이 2만여 명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서울 방향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 대합실까지만 설치되어 있고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서울교통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업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2022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다.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의 든든한 지원군 광명시 우리노무사, 시민에게 큰 호응.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2019년에 도입해 2년째 운영 중인 우리노무사 제도가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우리노무사로 위촉된 공인노무사 2명이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7월까지 퇴직금 63건, 임금 체불 39건, 현장 컨설팅 9건 등 총 298건의 권익구제 지원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명시 하안동에 거주하는 K씨는 7년 동안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되었고 사업주가 K씨에게 금전적 손해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묻고 있다며 우리노무사 상담센터를 방문했다. 우리노무사는 상담을 통해 K씨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된 것으로 판단하고 구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등 K씨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고 결국 K씨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노무사는 K씨와 같은 취약노동자 지원 외에도 컨설팅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비울 수 없는 영세사업주의 경우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노무사 제도를 이용했던 시민 Y씨가 시청 누리집에 글을 남겨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업주를 상대했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었을 텐데 우리노무사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우리노무사와 우리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 광명시에 감사하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 우리노무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주들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노무사 상담센터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광명시민 또는 광명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관내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우리노무사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을 원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번호 02-2680-6789 또는 민원콜센터 지역번호 02-1688-3399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6일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 위원, 이하 축제추진위원회 10명을 위촉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및 시행규칙의 2019년 12월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광명시민을 대표하여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인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축제기간까지 활동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권역별 실무위원회, 학습동아리연합회, 문해기관, 도서관, 문화재단 등 마을 평생학습 및 학습축제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이날 위촉식에 이어 한 차 회의를 열고 위드 코로나 시대 온오프라인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평생학습 축제 슬로건을 쉼 없는 학습, 다시 배움을 깨우다로 선정하며 코로나로 인한 학습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지급되는 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지원한다. 9월부터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지급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광주시 전역의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9월 지원 대상자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코로나19 극복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광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1만 656명이며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법정 차상위,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을 확인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단, 계좌 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자 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하며 계좌 확인 절차를 통해 9월 15일까지 수시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 국민상생지원금, 과는 별도이며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보건소 코로나블루 극복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광주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블루로 인한 우울감 극복을 위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코로나19 내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우울, 불안, 무기력감을 겪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 온라인 상담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및 전문의사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 문의는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762-8728로 하면 된다. 구리시 청년복지 분야 정책 토론회 성료. 안승남 구리시장은 10일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실현을 위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 2일차 청년복지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1일차 지역경제 분야에 이어 2일차에는 더불어 함께하는 시민중심 청년복지도시 정책을 주제로 안승남 시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김희정 센터장,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상희 관장, 구리시 니어클럽 한신희 관장,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정은중 센터장, 구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성은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 7기 추진되었던 청년복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청년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 판넬로 참여하여 누구나 만족하는 생활 속 청년복지 서비스 확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토론에 나선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김희정 센터장은 젊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핵심이 되는 청년 세대가 지역의 공동체 발전과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안승남 시장은 분야별 청년 문제 해결과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청년 정책 발굴 및 실행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정은중 센터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자, 안승남 시장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구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성은 센터장은 아동과 여성, 가족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자, 안승남 시장은 곧 개관할 여성행복센터야말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며 더불어 맞춤형 보육과 취약 보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토론회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며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의 나이 제한 봉사 실적 방법, 독거노인 지원 대책, 장애인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안승남 시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수치와 다양한 예시를 통한 답변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일소에 해결해 주었다. 이외에도 토론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출된 의견들은 향후 구리시 청년복지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2일차를 마친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토론회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구리시 공식 유튜브 해피지TV를 통해 실시간 생방송되고 있으며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 안승남 구리시장 지역사회와의 협력 통한 교육 문화 발전 논의. 구리시 시장 안승남은 지난 12일 구리 시민행복특별시 실현을 위한 온라인 정책 토론회 4일차 교육 문화 분야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안승남 구리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 이봉학 장학사는 구리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혁신교육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10년간 운영되고 있고 교육청과의 협력체제 구축 부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혁신교육의 실현을 위한 구리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장지원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 국환기 운영기획팀장은 청소년 상담센터는 고위기 사례 전담 청소년 동반자 인력 확보를 통해 학교 파견 상담 사업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 장소 협조를 통해 찾아가는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화상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에 이어 문화 분야의 토론이 이어졌다. 구리문화재단 백미현 이사는 구리행복 345축제의 내년 추진 계획을 제안했고 구리문화재단 간윤영 문화사업팀장은 그린 6일 구리의 실천과제에 발맞추어 기후 위기에 대응한 교육용 공연, 전시를 발전시켰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마을교육활동가 황현희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의 기회가 더욱 요구되는 요즘, 지역사회 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 매뉴얼로 만드는 인프라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구리시 교육문화정책 추진에 반영될 예정이다.